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이동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3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3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6개를 설치를 하죠. 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여기를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평택 캠퍼스가 지금 거의 슬로다운 하면서 거의 셧다운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단톡방에서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5는 어떻게 될 것이냐, 평택을 포기를 하고 용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동 남사에 계신 분들도 평택 캠퍼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예정대로 용인 이동 남사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작업을 며칠 동안 해서 상당히 여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3단 이렇게 용인 삼성 용인 캠퍼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인 캠퍼스에는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728만 제곱미터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업 이주 완장 산업단지 옆에 대략 한 15만 평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778만 이 제곱미터니까 235만 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를 하고 LH는 토목공사를 2031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8년 말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 첫 공장을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한 480조 원이 되고 대략 한 3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 200 몇만 개, 100 몇만 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큰 걸로 봤습니다. 300만 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교통 대책도 보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추진을 하고, 또 직접적인 것은 또 45번 도로가 약간 위치를 바꿔서 이제 844선으로 확장되는 거, 또 배후도시 이동 공동주택지였죠.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조선공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 12월에 착공해서 2031년에 완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여기다 지금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남사에는 기본조사, 지작물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마 현금으로 여기 지금 토지보상은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내년에는 토지보상 절차가, 그러니까 토지보상 절차라기보다는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제목으로 이동 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게 가장 최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용인일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은 26년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전 정부에 했던 것이니 혹시라도 전 정부에 했던 일이니까 추진을 안 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3단 중에서 최초로 국가 3단입니다. 최초이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하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중에서 한 30%, 나머지 70%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삼성도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켜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 계획 합동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신청하고, 지구 지정은 작년 12월에 됐어요. 근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주민 의견은 남사읍, 이동읍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죠. 관계부서는 그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국토부를 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뭐 교통환경이라든가 기후영향평가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토지 보상 절차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하려고 기본 조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년에 산업단지 용지 조성 공사를 시작합니다. 109, 209 이렇게 나눠서 45번 도로를 해서 서쪽 편이 109, 오른쪽 편이 209입니다. LH는 공사 준공 시점을 203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이제 109가 들어가고 이어서 또 209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산업단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다 할 겁니다. 지금 위에 인허가 과정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과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약간의 시간차가 있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보상을 현금으로 줄 건가 채권으로 줄 건가. 그런데 여기는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 보상 규모를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235만 평을 하는데 밑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여만 평의 이주자 택지가 있는데 270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벌써 거의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토로 준다 그러면 그 이주자 택지 사이사이에 보면 근생부지가 많은데 그걸 대토로 줄 건지, 아니면은 이동 공공주택지구에다가 그런 쪽으로 대토를 줄 건지, 그거는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토 보상을 받는 게 또 원주민한테 좋은 거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4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대토 보상 등을 활용할 이주자 택지의 경우는 2023년 11월에 남서쪽에 36만 8,160제곱미터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택이란 말이에요. 이택이라서 저거를 조성 원가에다 원주민들이 받는 건데 저거를 대토로 받는다? 글쎄요. 이택을 대토로 받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고, 하여튼 이제 세밀한 부분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중에서 이동읍 주민들은 국도 4호선 도로 정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발전소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장들 이런 건 삶의 질하고 관계당돼서 원주민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반도체에서는 전기하고 물하고 가스라든가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스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가스 시설들이 있어요. 벌크 가스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탱크로리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은 굉장히 독성 물질이거든요. 남사읍 주민들은 농어촌 도로로 이제 창동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창리하고 동탄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요구를 했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 설명, 사실은 이거는 뭐 거창하지만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이 개입할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력개발원이 빠졌죠. 그리고 꽃마을이 빠졌죠. 왜 그런 것이 재척되었는지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종중 토지와 묘역을 존치하는 문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이게 원주민들한테는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방류수 배출에 따른 농업 피해 보상. 이게 방류구가 어디로 내려가면 진이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진이천은 용인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평택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주 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 수립 등. 그래 이주 대책은 대략 한 15만 평 정도가 완장 일반 산업단지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또 조금 요 설명하고요. 용인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및 환경 대책과 이주와 택지 등 보상 현실화를 요구를 한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과한 그런 요구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산단 이주 기업 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완장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게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대략 한 15만 평 이렇게 해서 추가된 거죠. 그런 것들은 뭐 LH에서 안 들어질 이유도 없는 거고요.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시스템 반도체 팹을 6개를 건설하는데 3층입니다. 전체 3층, SK 용인 원삼에도 3층입니다. 평택 캠퍼스는 1에서 4기까지는 2층이고 5에서 6기까지는 4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발전소가 들어가고 산업용 가스시설이 각각 3개가 들어가고 협력 소부장 계획에 한 60개 정도 들어갈 거고 각 팹에는 축구장 11개 규모죠. 3층으로 쌓여있는 규모 3층 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28년에 팹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첫 팹이 2030년 말에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원 시설이고 여기는 지금 협력사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주자 택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팹이 6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기업 이주 산단입니다. 기업 이주 전용단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공업용수가 76만 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 그래서 화천댐, 그 다음에 팔당물 플러스 화천댐, 그래서 이거는 대구시가 하루에 물 사용하는 양하고 같답니다. 그리고 약 10기가와트, 이거는 아마 SK까지 합친 걸로 봅니다. 보통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10기 정도, 서울시 사용량의 1.8배입니다. 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LH는 25년 12월에 반도체 공장 팹 부지 조성 및 전기 용수 공급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비 9조 원 가량을 2031년까지 연차별 투입한다.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기반시설 일부를 빼고 나서 사업비가 9조 600억입니다. 근데 이제 9조 600억이 토지 보상가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원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이런 데하고 대책위원회죠. 대책위원회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저 금액이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이동남사는 778만 제곱미터 중에서 494만 제곱미터를 109입니다.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 109 1조 3,800원대 토목공사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약 1조 4천억이고 토공이라든가 관로, 배수, 온갖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인데 공모를 받았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는데 2개 공구로 나누는데 지금 현대건설밖에 안 돼요. 이 자격을 갖추는 게. 그리고 대우건설은 자격 미달입니다. 자, 이게 입찰 방식이 이렇게 돼서 현대 컨소시엄이 들어오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에서 실적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1조 3,814억입니다. 그래서 LH가 최근에 발주한 토목공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공사입니다. 대부분 건설사가 기준이 미달됐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유지를 할 건가? 사실상 단독 입찰 수의 계약이 될 건가? 현대건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용인 삼성전자는 여기는 지금 단독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일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LH 입장은 사업 규모가 크고 시공 난이가 높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밖에는 시공사가 갈 게 없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이 한 20몇 %의 지분율을 가지고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여지없이 맹꽁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5억이나 나왔는데 4억 9,808만 원을 들여서 옮긴다는 거예요. 참 맹꽁이는 우리 지제 역세권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 전면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LH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정밀조사 및 포획 2주 모니터링 용역을 4억 9,808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서 25년 8, 9월과 26년 5, 9월에 이때가 아마 맹꽁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2주를 실시를 한다. 그리고 27년, 29년까지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환경 변화 및 천적을 조사해서 제수 모니터링을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저수지, 우리가 그 송전 저수지라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뭐 충분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청정지역이다. 여기 도롱뇽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반도체 공장으로 부적합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남서쪽에 가면 아직까지도 뻘건 현수막이 좀 걸어져 있거든요. 주민들은 보상 시작하기 전에 LH 사업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영한 남사업 여기 이제 비대위원장은 겨울에 가면 도롱뇽, 맹꽁이, 민물새우 없는 것이 없는 청정지역이고, 제가 이렇게 기억이 확실한가 모르지만 500년인가 600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문전 옥답을 내주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우리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에너지 공급 계획을 세우죠. 재생에너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전력은 한 10기가와트고 공급 계획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3기가와트 정도의 LNG 발전소를 신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가운데 기업 부담이 30%, 그 다음에 7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국비 지원을 하고 인프라 지원 국비 지원을 기존의 15, 30%에서 30에서 50% 대폭 올렸죠. 그리고 투자 규모가 100조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에서 1000억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60억이 들어가니까 국비 지원은 1000억이 되겠죠. 뭐 끈값이죠. 환경단체는 이제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전소고요. 변전소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 공급 시설입니다. 가스 공급 시설, 여기도 가스 시설이고 가스 공급 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 시설 3개, 발전소 3개가 들어갑니다. 변전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LNG 발전소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석탄 발전에 비해서 80%에 해당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NG 발전소가 친환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소 발전, LNG하고 수소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 조달의 불확실성, 결국은 LNG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비교가 있습니다.
LNG 발전소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부담 비용이 153조 230억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35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피스라든가 뭐 기후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다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데는 좀 전기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ESS 활용할 때 2조 2820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A가 있죠. 전력 구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태양광을 직접 하실 수는 없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구매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30조 4860억의 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해 28.1기가와트에서 2032년에는 61.7기가와트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대기업 대상으로 PPA 도입했을 때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공약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뭐 기업 이주 산단이라든가 이주택지라든가 이동 공공주택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기업 이주 산단이죠. 대략 한 15만 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주택지가 11만 평, 택지는 270개고 또 근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동 공공 주택지구죠.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대로 지구 지정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주택지입니다. 창리 저수지고 이 도로를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이제 동탄이고 여기 보면 이주택지가 하여튼 여기가 A급 지역입니다. 무조건 A급 지역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꽃마을입니다. 그래서 꽃마을을 존치를 시켰죠. 그래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좀 불리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앞에 저수지 뷰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다 근생입니다. 이게 다 근생입니다. 그래서 근생이 앞을 막고 있으니까 이주택지가 가리죠. 그리고 근생에 그 다음에 웬만한 저 상업시설이 들어오니까 이주택지 1층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 특화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6,000세대고요. 선교통 여기는 이제 전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뭐 이렇게 지금 지정 고시가 돼서 제가 천리를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대토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저희가 지금 뭐 여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45호선도 연장이 되죠. 어디서부터냐면 남동의 대천교차로에서 양성명 장서리 교차로까지 4차로에서 8차로로 본선에 이제 8,079억, IC 두 개소에 2,807억 해서 1조 886억이 들어가는 거죠. 경강선 전철 연장이 돼서 이동역하고 남사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토는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됐고요. LH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지작물 철거라든가 수목이식이라든가 지하수 폐공, 여기는 농사 짓는 지역이라서 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연고 분묘 이장들을 원주민 대책위원한테 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이라 그러면 우리 대책 원주민들, 관이라 그러면 용인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국토부라든가 공은 뭐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토부 LH 이렇게 해서 보상 및 이주 관련 협의를 할 것이고 민원 해결을 참고 역할을 할 것이고 정말 이주택지나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그 이주택지를 줄 수 있을까 말까 그냥 조건에 걸릴까 말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LH하고 잘 해야죠. 반도체 산업의 첫 번째 국가 산단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택 캠퍼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이동 남사에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1호 반도체 공약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삼성전자를 방문했고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연구협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유연 근로 시간제도, 주 52시간 근로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SK나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MZ 그런 연구원들은 주 52시간을 건들지 않고도 유연 근로로 해서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용수 공급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건 사실은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국토부,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야 되고,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이동 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거기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산업을 또 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평택 캠퍼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2의 평택 캠퍼스가 필요한 거지, 그것이 이동 남사라는 얘기죠. 다만 용수 및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일부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뭐 더보기란에 들어오시면 제 그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한번 쫙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퍼가도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 뭐 이 지적 재산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정대로 됩니다. 되고, 토지 보상 돈을 언제 만져볼 수 있냐? 올해는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부터는 현금 보상, 대토 보상 무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틀림없습니다. 제가 용인 갈 때마다 관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럽니다. 제가 또 단톡방에도 또 물어보고 그럴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